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개의 모집단 혹은 여러 개의 처리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즉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통계량들, 즉 여러 가지 제곱합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것인가 혹은 기각을 하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분산 분석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MSTR과 MSE라는 이제 값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MSTR은 적당한 가정하에서 카이제곱 분포와 이제 관련이 있고요. 이것도 카이제곱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카이제곱 분포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면 적당한 가정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가정은 각각의 모집단이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K개의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각각의 반응값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을 이제 할 때, 그 모집단이 이제 K개가 있습니다. 모집단 1번, 모집단 2번 해서 모집단 K까지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모집단 1은 1번 처리 1을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반응값들의 이제 모임이 될 것이고요. 모집단 2는 처리 2를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모든 가능한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처리 그 반응값들의 이제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K개의 처리로부터 K개 모집단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우리가 K개 모집단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규모가설은 mu1, mu2가 모두 처리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하고, 대립가설은 이제 H0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쓰고,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STR과 MSE에 대한 이제 확률적인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이제 분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각각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모집단 1은 평균이 mu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분산이 있을 텐데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 2는 마찬가지로 평균이 mu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할 텐데요. 자, 앞에서의 분산과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i번째 모집단은 i번째 모집단 i는 그 i번째 처리 i를 적용한 결과들, 즉 반응값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집단 i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값은 그 처리들마다 혹은 모집단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산은
모두 다 동일한 공통된 분산을 가진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집단의 가정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이제 표본을 yij라는 형태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표현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yij는 i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j번째 그러한 이제 표본의 관측값이라고, 반응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분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관측값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확률 변수로 간주를 하는 입장에서 대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ij는 i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므로 이 녀석의 분포는 평균이 μi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요. 자,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이 μi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 평균 μi는 이제 앞으로 상수를 뽑아내고 나머지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엡실론 ij라고 한 다음에 이 전체가 평균이 μi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표현 대신에 이 엡실론 ij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라고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ij에 상관없이 동일한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므로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은 뭐 μi로 다룰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동일하게 평균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모집단 i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그리고 분산이 다 동일하다 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반응값들은 결국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의 이제 임의 표본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yij들은 이제 전부 다 서로 독립인 그런 성질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엡실론 ij 입장에 생각해 보면 엡실론 ij가 모두 서로 독립인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K개의 모집단 혹은 K개의 처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자, i번째 처리를 했을 때 얻는 j번째 반응값 yij는 μi 플러스 엡실론 ij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엡실론 ij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ij와 관계없이 전부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이제 그러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엡실론 ij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들도 물론 서로 독립이지만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한 이제 표본들과 비교해도 고려해도 독립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이제 반응 변수 값은 y11부터 y1n1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y21, y2n2랑 비교했을 때도 이것끼리 독립뿐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더라도 독립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미 ij에 대해서 물론 i는 1부터 k이고요. j는 1부터 ni 사이에 있는 모든 ij에 대해서 epsilon ij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mu i는 i번째 처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반응 값들의 전체 평균, 모평균을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반응값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의 의미 자체를 다시 한번 보면 결국 i번째 처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반응값들을 다 모아둔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특히 모평균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공통분사는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하는 표본들은 임의 표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들 사이를 생각을 하더라도 모든 가능한 표본들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제 말로 나타낸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요.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MSTR과 MSE와 관련된 확률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새로운 분포를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할 때 두 개의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각각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는 자유도가 v1, 두 번째 y는 자유도가 v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면 이 x하고 y로부터 얻어지는 어떠한 관계식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분포가 딱 결정이 될 텐데요. 다음과 같이 x를 v1으로 나누고 y를 v2로 나눈, 즉 x라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x의 자유도 v1으로 나눈 셈을 하고요. y도 마찬가지로 자유도를 나눈 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자 분모에 넣은 이러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즉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조건과 각각의 확률 분포가 어떤 분포가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F분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률 변수는 결국 분자에 있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자유도가 얼마냐, 그리고 y의 자유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F분포는 자유도를 우리가 두 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F분포라고 부르고요.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F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같이 F분포의 값은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큰 값들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x,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y를 생각을 해보면 x도 y도 0보다 같거나 큰,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확률이 0이니까 없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x하고 y가 양수값들만 가질 테니까 f값 자체도 양수값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이저 분포와 비슷하게 그 양수값만 가지는 상태에서 비대칭인 그런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비대칭인 분포가 나타나는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F분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F분포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유도를 이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순서를 항상 분자 자유도를 먼저 얘기를 하고 분모 자유도를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F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V1, V2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들어가 있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자유도가 V1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V2는 분모에 있는 y라는 확률 변수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그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V2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떠한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변수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포를 이제 뜻하는 그런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분자의 자유도가 V1, 분모의 자유도가 V2인 F분포를 의미하는 기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확률 변수가 이러한 F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 혹은 분모의 자유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자유도가 점점 커지면 점점 대칭 분포에 가까워지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F분포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 분산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번째 처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반응값들의 전체 모임인 모집단 i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제 모집단에서 독립인 표본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을 하고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MSTR, MSE와 같은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YIJ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확률 변수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대문자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자, i번째 모집단 혹은 i번째 처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제 관측하는 그런 표본을 yi1부터 yini라고 표기를 이제 했을 때, 물론 이제 각각의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들을 다 더한 값은 n이라고 앞에와 같이 우리가 쓰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규모가설은 K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K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다 같다라는 이제 규모가설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대립가설은 뮤1부터 뮤k가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로 우리가 둘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강력을 결정을 하려면 결국 기무가설이 참일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인 경우에 앞에서 얘기한 MSTR, MSE와 같은 확률 변수들이 어떠한 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무가설 H0가 참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분포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ST를 생각을 해보죠. SST는 i가 1부터
k까지고요. j가 1부터 ni까지죠. 자, y, i, j 대문자로 표기를 이제 했고요. 그것도 대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 표본을 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의 전체 평균을 생각하는 것이 이쪽이죠. 그리고 각각의 관측 값에 해당하는 이러한 표본과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이 SST가 되는데요. 자, 규모가설이 참인 상황에서는 결국 그 y, i, j라고 하는 모든 이러한 변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의 분포가 모두 동일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더군다나 μ1하고 μk가 다 동일하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그것이 참인 경우에는 그 공통된 값이 μ라고 한다면 모집단에 상관없이 평균이 다 동일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본들은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는 그러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 그리고 각각의 표본과의 이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좀 상황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다음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다음을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집단은 이제 분포랑 상관없이 모집단은 이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임의 표본을 우리가 추출했을 때 이러한 임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분산을 우리가 S제곱이라고 많이 표기했는데요. S제곱은 물론 이 값입니다. 여기서 X바라고 하는 것은 X1부터 XN들을 가지고 계산한 표본 평균이 되겠죠. 자, 이러한 표본 분산에 대해서 S제곱의 평균은 모집단의 분산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평균값뿐만 아니라 S제곱과 관련된 분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이제 S제곱에 대한 분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하나의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에 대해서 표본 분산 S제곱을 계산하고 S제곱으로부터 다음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면 즉 n-1 곱하기 S제곱을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이죠. 이것으로 나눈 확률 변수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카이제곱 분포이고 자유도가 n-1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사용을 해보면 자, n-1의 S제곱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는 것은 자, S제곱이 이 값이므로 n-1을 양변 곱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임의 표본에 대해서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에 대해서 편차, 제곱, 합을 생각하고 그것을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ST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이러한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가 n인 그러한 표본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고 그때 SST는 그러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편차 제곱 합이 되므로 이것의 분포는 이거 자체는 아니지만 SST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준 것이 결국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n개의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그런 표본에 대해서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편차 제곱 합을 다 더하고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SST를 했으니까 이번엔 SSE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SSE는 i가 1부터 k까지 j가 1부터 ni까지죠. 여기가 y, i, j 마이너스 여기가 yi 바가 됩니다. 자, 여기서 yi 바라고 하는 것은 그 i번째 처리로부터 얻은 그 표본만을 이제 고려해서 생각한 그런 표본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즉 i1부터 yini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SE를 생각할 때는 이 부분만을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y1부터 yini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평균이 이제 i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이제 분산이 그런 정규 분포로부터 이제 추출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 것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설이 뭐 참이든 참이 아니든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수립한 모형만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한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이 일종의 이제 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는 아니고 이것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죠. 즉 SSE 자체가 아니라 이 경우에도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준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J가 1부터 n까지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서메이션 인덱스 i에 대한 서메이션 안쪽에 있는 이거 하나하나들을 보면 이 녀석의 분포가 그냥 i번째 모집단만을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계산한 이제 표본 평균과 차이들을 생각을 해서 제곱의 합을 계산하고 그것을 i번째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 녀석 하나하나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가 됩니다. 자유도가 ni-1이 되겠죠? 이 녀석의 표본이 크기가 ni가 되는 거니까. 즉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준 것은 각각이 이러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인데 그런 확률 변수를 i가 1일 때부터 k까지 더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카이 제곱 분포와 관련한 성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독립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더하게 되면 더한 결과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그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는 각각의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의 합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여기 있는 거 좀 지우죠. 자, 이 내용이죠. 자, 두 개만을 뭐 생각을 하나, 뭐 세 개를 생각하나 마찬가지일 텐데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면 두 개를 더한 것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이때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죠. 네.
자, 지금 우리가 각각의 모집단에서 이제 추출한 표본들이 서로서로 다른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것들도 서로 독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제 확률 변수들은 각각의 i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서로서로 독립이 되겠고, 각각은 이러한 카이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카이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더한 결과도 카이제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자유도는 이런 값들이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ni-1을 다 더한 값이 자유도가 되는데 그 자유도가 n-k가 되겠습니다. 자, SST는 H0가 참이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SSE는 뭐 참이라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SST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준 것이 자유도가 n-1인 카이저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H0가 사실일 때는. 그리고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은 자유도가 n-k인 카이저 분포를 따른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생각을 이제 해보면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것의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그 추정할 수는 있을 텐데요. 뭐 추정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진 않은데, 자, 앞에서 SST와 SSTR과 SSE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SST는 SSE와 SSTR의 합과 같은데요. 따라서 전체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근데 SSTR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양수값을만을 가지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될 텐데, 자, 더한 거 전체가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이거 전체가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데요. 자유도가 n-1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이 자유도가 n-k인 카이제곱 분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마도 카이제곱 분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것이 성립을 합니다. 즉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H0가 사실인 가정하에서 그것이 참일 때는. 자, 그런데 이때 자유도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각각이 서로 독립인 카이저 분포를 따를 때 더한 결과도 카이저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각각의 자유도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물론 그것을 가지고 뭐 증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자, 이 녀석의 자유도가 n-k이고 합한 거의 자유도가 n-1이니까 아마도 이 녀석의 자유도는 n-1에서 n-k를 뺀 그런 값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값을 빼보면 k-1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SST나 SSE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SSTR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H0가 사실일 때는 시그마 제곱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준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K-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준 것은 자유도가 n-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SST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은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결국 SSTR과 SSE를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
SSTR과 SSE와 관련된 확률적인 분포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나눗셈을 해서 얻어지는 분포를 F분포라고 불렀는데요. 자, SSTR이 이제 이런 카이저 분포를 따르니까 이 녀석의 자유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자유도로 나누면 K-를 나누는 거죠. 자, 이것을 분자에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SE를 시그마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자유도가 n-k인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데 그 녀석을 자유도 n-k로 나누면 자, 이 녀석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F분포를 얘기를 할 때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자, 여기서 X에 해당하는 것을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을 이제 X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Y를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을 Y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F분포가 되는데 이때 분모의 자유도가 K-1이고 분자의 자유도가 K-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N-K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K-1, N-K, F분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시그마 제곱이 분모 분자에 공통적으로 있으므로 이것을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약분을 하게 되면 분자는 SSTR을 K-1로 나눈 값이 되는데 그 값은 MSTR과 같습니다. 앞에서 SSTR의 자유도를 계산할 때 K-1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SE를 분모는 n-k로 나누어 준 값이 될 텐데요. 자, n-k가 SSE의 자유도와도 같았기 때문에 SSE의 자유도를 나눗셈을 하게 되면 MSE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할 것은 MSTR을 MSE로 나누어 준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H0가 사실일 때는 자유도가 K-1, N-K인 F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변수 자체를 F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F라는 이름의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F분포를 이용해서 검정을 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에서의 검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F검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정리해 보면, 자, 위와 같은 이러한 카이지어 분포를 따르는 사실로부터 MSTR을 MSE로 나누어 준 값, 혹은 이제 분모 분자의 시그마 제곱을 약분을 이제 한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분모 분자를 이제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이제 생각한다면,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분자는 자유도가 K-1인 카이저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유도로 나눗셈, K-로 나눗셈 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분모는 자유도가 N-K인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유도 N-K로 나눗셈을 한 것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것이 다음과 같은 자유도를 가지는 F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실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유의 수준 되는 기강력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강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강력은 어떤 꼴이 되는지 형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검정 통계량으로 이 값 혹은 이 값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자, 간단하게 F라고 하죠. F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귀무가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얘기는 이제 뮤1부터 뮤k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자에 있는 MSTR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SSTR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SSTR은 이제 여기 있는 값입니다. 물론 이걸 다 더한 거죠. 자, 이 값을 보면 그 yi 반은 거의 뮤i랑 비슷할 텐데 뮤1부터 뮤k가 차이가 나면 이러한 편차의 제곱이 비교적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뮤1부터 뮤k가 다 동일하다면 y1 바부터 yk 바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인데 따라서 SSTR이 비교적 작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즉 H0가 사실이 아니라면 SSTR이 비교적 크게 나오기 때문에 F라는 이 검정 통계 라인에서 분자의 값이 분모에 비해서 크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력 형태는 이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면 H0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C를 정할 때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려면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그 F값이 C보다 작거나 크게 나오는 가능성, 즉 제1종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K-1, N-K인 F분포 입장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을 우리가 F 알파 K-1, N-K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T분포, 표준 정규분포, 카이저 분포에 대해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들을 G알파, T알파의 자유도, 그 다음에 카이 제곱 알파의 자유도 등등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표기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유도가 K-1, N-K, F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F알파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0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F라고 하는 이 값은 그런 F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러한 기준값이 F알파가 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 값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이 알파가 됩니다. 즉 H0가 사실이어도 이 값이 나올 가능성이 알파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각력에 해당해서 기각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때 제1종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알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유의수준 알파인 기각력에서 C가 결국 F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것을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H0가 사실일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검정 통계량이 무엇이고 그것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만 우선 먼저 생각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MSE를 사용을 해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보통을 합니다. 그 이유는 MSE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MSE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SSE의 평균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서 어떤 분산의 시그마 제곱인 모집 단위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분산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자, SSE를 생각을 해보면 SSE는 모든 것을 이제 다 고려했을 때 그것의 표본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이제 곱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죠. SYIJ들을 가지고 계산한 편차 제곱 합을 n-1로 나누어 준 값이 일종의 표본 분산이 될 텐데요. 이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SS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SSE의 자유도가 되기 때문에 n-1은 따라서 이 전체가 MSE와 같습니다. 그래서 MSE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을 정리 1번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보면 MSE 평균 오차 제곱의 다시 평균은 평균 제곱 오차 자체가 하나의 이제 확률 변수가 될 텐데 그러한 것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리 내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내용들이 이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H0가 μ1부터 μk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검정을 하기 때문에 모평균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동일성 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쓰면은 K개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이 모두 다 동일하다를 귀무가설로 하고 이것을 이제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으로 F 값을 썼습니다. F 값은 MSTR을 MSE로 나눈 값이었는데요. 자, 이 F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H0가 사실일 때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가 K-1, 분모의 자유도 N-K F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F 값이 F 알파보다 같거나 큰 범위가 기강력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n이 어떤 값인지, 그 다음 f 알파 k-1 n-k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 가설 검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이제 추가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앞에서는 이제 대립가설은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귀무가설 H의 이제 부정을 우리가 대립가설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모든 μi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다. 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기강력의 형태를 이제 생각을 할 때 H0가 사실일 때 MSTR 값이 작은 값을 갖고 H0가 거짓이면 H1이 다른 말로 사실이면 MSTR이 큰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기강력의 형태를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MSTR은 K-1에 NI y 마이너스 y바죠. 자, 이것인데 H0가 사실이 되면은 y1바부터 yk 바가 모두
거의 비슷하겠죠?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y 바하고도 각각이 거의 비슷할 것이고요. 따라서 차이가 비교적 작습니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고요.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자, h1이 사실인 경우에는 y1 바하고 yk 바가 다 비슷비슷하진 않고 차이가 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의 편차의 제곱합이 비교적 그 전보다는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h0가 사실일 때는 작은 값을 가지고 h0가 거짓일 때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기강력의 형태를 f값이 분자에 MSTR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값이 어떤 값보다 크게 되면 의심할 만하다, H0를 의심할 만하다 라고 해서 기강력의 형태를 정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 분산 시그마 제곱을 이제 알고 싶을 때는 이제 MSE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MSE의 평균 값이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MSE를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F분포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분모, 분자의 자유도가 필요한데요. 자, 분자의 자유도를 먼저 쓰고 분모의 자유도를 이제 두 번째에 씁니다. 자, 이런 F분포는 특성이 양수값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칭이 그런 분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분산 분석에서 F분포를 따르는 이제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F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F검정을 할 때는 결국은 F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그러니까 이제 관측값을 이제 F0라고 표기한다면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값이 그 기강력에 해당하는 F 알파 값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곱합이라던가 자유도라던가 평균 제곱이라던가 그런 값들을 정리한 표, 분산 분석 표를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표에 이러한 F0 값, 즉 MSTR과 MSE의 그 나눗셈한 결과도 분산 분석표 마지막에 기록을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그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자료, 즉 안경에 이제 코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균 마모도가 다른가 아니면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수준 5%로 평균 마모도가 그 처리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이제 검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그 분산 분석 표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F0 값, F라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 값을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 값은 SSTR과 SSE를 단순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과 이제 비교를 할 것은 5%일 때 기강력을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0.05가 될 거고요. 자, 분자의 자유도가 K-1인데 K-1이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분모의 자유도가 N-K인데 그것이 여기서 18이 되죠.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R이나 RStudio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 F분포와 관련된 함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텐데요. F분포와 관련된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F, 그 다음에 PF, QF, RF 네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DF는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계산할 때, PF는 뭐보다 같거나 작은 누적 확률을 계산할 때, QF는 누적 확률의 이제 역함수를 계산을 할 때 쓰는 것이고요. RF는 F 분포에 따르는 그 랜덤 변수 값을 우리가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 F 알파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Q 알파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Q 알파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다른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는 값이 상위 확률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위 확률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확률이 0.05가 되는 기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0.05를 대입을 해야 되겠고요. F분포의 자유도는 분자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자유도를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PF를 생각을 해보면 PF는 여기다가는 이제 기준값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유도는 동일하게 분자 분모의 자유도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얻게 되는 값은 이러한 그 F 분포에서 A라는 값이 있으면 그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할 때 P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QF를 사용을 해서 F 알파 값을 얻는 것인데요. F 알파 값을 얻어보면 3.16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얻은 F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이 4.34로 기강력의 기준값보다 크게 나오므로 기강력에 포함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H0를 기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각을 한다는 뜻은 네 가지 푸팅 방법에 따른 평균 마모도가 다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팅 방법에 따라서 안경의 마모 정도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 코팅 방법에 따라서 마모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분산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산은 우리가 그냥 슬라이드 상에서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R이나 RStudi오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